제목은 이제 새살버릇 여든까지, 이런 말 알죠? 새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게 우리 치아에도 정말 중요한 게, 어린 친구들 만나서 보면 정말 쉬운 것부터 버릇만 잘 들어놓으면은 앞으로 그다지 고생할 일 없이 클 수 있거든. 이미 뭐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청소년들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충치가 뭘까? 이거부터 우선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멀쩡하죠, 그죠? 누가 봐도 멀쩡하다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두 번째 건 멀쩡한 걸까? 조금씩 뭐가 문제가 있죠, 그죠? 그 다음 거는 좀 더 문제인 것 같지? 검정색이 점점 생긴다고. 얘는 어떻게 해? 얘는 더 심하겠지. 얘는 어떻게 해? 얘는 누가 봐도 뽑아야겠다, 그치? 이게 이제 똑같은 치아는 아니기는 한데 충치의 단계가 건강한 치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충치가 다 나쁜 거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있는 사람들 다 아고 보면은 내가 장담하는데 이런 치아 없어. 아무도 없어. 이 사람 왜 있냐? 이건 치료한 거야. 치료를 해서 까만 게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보통은요 다 요 정도야. 보통 우리 입속이 다 이래. 아니면 여기까지? 조금 더 보면 저기까지? 그 얘기는 뭘까? 저 윗줄에 있는 세 개는 뭐라는 거야? 정상이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그게 좀 달라요. 치과 선생님들에 따라서 저 정도는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두 번째는 좀 생각해 봐야 돼. 요 정도인데 치료하라 그러면 요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 그 치과를 계속 가도 될까를 약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게 깨끗하고 하얀 치아가 아니어도 정상이다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입속에 있는 치아는요 평생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가 태어나가지고 치아가 딱 나왔는데 얘를 가만히 간직하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써야 된다고. 여러분들 어리니까 모르지만은 이게 어른들 보면은 움직일 때 무릎 아프다, 움직일 때 허리 아프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멀쩡하고 건강한 상태로 계속 살 수가 없듯이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쓰면서 조금씩 손상이 있다고. 그거를 수십 년을 써야 되다 보니까 중간에 치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손상 없이 쓰는 건 불가능하면,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손상이 조금 있어도 적어도 요 정도 상태, 요 사이 정도에서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치아에 충치가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밥만 먹고 살아도 무조건 충치는 생기는 거예요. 일단 요걸 잘 기억해야 돼. 밥만 먹고 살아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자, 요거서부터 요 정도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나는 안 아프니까 괜찮아 라고 하기에는, 충치가 심해져서 아프다 안 아프다를 따지는 정도가 되면 늦은 거야. 근데 이미 충치가 신경을 건드려서 아플 만한 상태를 지나가가지고 단지 당장 안 아픈 거지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 정도 상태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다시 충치가 뭐냐? 그럼 충치 생겨도 되네? 충치 생겨도 돼요. 그래서 충치가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치가 뭔지 이제 또 보자. 충치가 어떻게 진행되냐 그러면은, 치아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층으로 돼 있어요. 제일 안쪽에 신경이라는 게 들어있거든. 이게 신경이, 치수라고 하는 게 신경인데, 신경이 있고,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이제 조금 단단한, 약간 이제 말랑말랑하면서 단단한 그게 상아질이라고 있어요. 그 바깥에가 뼈처럼 단단. 우리 치아 보면 단단하잖아요. 그게 범랑질이라고 부르는, 영어로 에나멜. 에나멜이라고 하는, 범랑질이라고 하는 헬멧 같은 건 머리를 보호하려고 헬멧을 쓰잖아요. 치아 전체를 보호하려고 제일 단단한 게 바깥에 있어. 근데 얘가 엄청나게 단단하진 않겠지. 뼈보다 단단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손상이 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손상을 받아서 상아질까지 가면, 상아질은 못 버텨요. 상아질은 손상을 받으면 얘를 방어하거나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단단함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상아질까지 가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돼. 범랑질에 있으면 아까 정상인 거 봤죠? 상아질을 닿는 순간에 얘는 치료를 해야 돼, 무조건. 근데 안 하고 버텼다? 그럼 상아질은 버틸 수 없어. 그래서 바로 신경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아니지. 상아질에 닿자마자는 아닌데. 그래서 상아질부터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받으러 가야 돼, 치과에. 근데 이게 이제 요렇게 되면 얘는 끝났어. 얘는 끝난 거야. 여기까지면 신경까지는 들어갔네. 그럼 신경 치료하는 거고, 얘는 끝났어. 그러면 여기까지 갔죠. 그럼 이를 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야. 반성해야 돼, 이 빼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썩을 때까지 놔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떡할 거야? 얘인데 얘 어떡할 거야? 얘 이거 쓸 거야? 빼야지. 그럼 이 정도 썩어야 뺀다고. 이 뺐다 그러면 심각한 거라고요, 이게. 물론 어른들은 충치 때문에 이 빼는 거 별로 없어요. 잇몸뼈가 녹아서 빼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그럼 충치는 병이다? 병이냐? 아니라고. 충치는 병이 아니에요. 충치에 그럼 왜 생기냐? 단 거 먹어서 생긴다, 그죠? 단 거 안 먹어도 생겨요. 밥만 먹어도 생긴다 했잖아, 내가. 사람이 무언가를 먹으면 입속에 충치균이 살고 있거든? 충치균이죠, 여기. 실제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그 스텝토코커스 뮤탄스라고 하는 특정 균이 있어, 입속에. 얘네는 우리 입속에 다 살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충치균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양치 정말 잘해도 썩는 친구 있고 진짜 양치 안 해도 안 썩는 친구 있죠. 그거는 타고난 게 좀 있어요. 세균의 종류나 세균의 수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입속에 있는 환경들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나는 양치를 열심히 해도 썩어, 너무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태여서 나는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 아는 거야. 내 옆에 친구랑 나랑 똑같이 관리한다고 끝이 아니니까 얘는 얘고 나는 나고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면 돼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어릴 때부터 버릇을 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입에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입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씹으면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씹으면서 하는 건데 침이 거기에 섞인다고. 침이 섞이면서 그 침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음식물을 분해를 해요. 거기서부터 바로. 이게 소화가 뱃속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입속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입속에서 이미 변화하면 당분 성분들만 입에서 분해가 돼요. 다른 것들은 뱃속에서 분해되고 흡수되는데 입속에서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분해가 되면서 충치균이라고 하는 게 당을 먹이로 삼아서, 당이라는 게 이제 단 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먹고 얘네가 배설을 하는 걸 산성분을 배설을 해요. 당분을 먹고 산성분을. 산 있죠, 산성 염기성 할 때 산이 있어. 그러면은 그 배설물들이 치아를 삭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충치가 안 생기려면. 충치는 치아에 생기잖아. 치아에 충치가 생긴다고 해서 치아에서부터 충치가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치아는 입속에 가만히 있었어. 아무 죄도 없어. 가만히 있었더니 외부에서 충치균들이 와서 얘를 계속 공격한 거야. 충치균이 공격했다는 표현을 쓰지만 일단 충치균도 입안에 살고 있다가 막 씹으면서 음식물들이 침에 분해가 됐네. 당 성분이 분해가 됐어. 얘는 그걸 먹었어. 그럼 배설을 산성분을 했어. 그냥 충치균은. 걔는 거기서 끝났어. 얘는 치아 아무것도 안 했어. 먹이를 주니까 먹고 배설을 했더니 배설물이 산성분이에요. 그럼 산성분이 치아에 닿아서 치아가 삭은 거야. 그냥 산이 부식시켜서. 이게 충치예요. 치아도 아무 죄가 없고 충치균도 아무 죄가 없어. 그 먹은 내가 죄인 거야. 내가 먹었잖아. 그래서 결과물이 그냥 치아에 이렇게 있는 거야. 치아에서부터 꽃 피어나듯이 충치가 생겨난 게 아니고요. 치아에 그냥 결과물이 여기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충치가 치아에 있다고 해서 요거 자체가 병이 아니에요. 병이면 여기서 막 생겨야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충치를 치료받아서 고친다는 거는 치과에서는요, 저절로 치아를 낫게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왜? 이미 얘는 손상됐잖아. 가만히 있어도 여기에 충치가 이렇게 생겼어. 생겨난 게 아니라 밖에서 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럼 얘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충치 치료는 한 번 하면 원웨이야. 이게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충치 치료를 처음부터 안 할 수 있게 잘해야 돼. 그래서 충치가 생기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치아에서 뭔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치를 예방하자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예방이 중요하냐 치료가 중요하냐면,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치아를 낫게 만드는 방법은 없다 그랬잖아요. 예전 상태로 회복하고 충치가 생긴 치아를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예방을 하자. 충치 안 생기게 한다. 칫솔질 잘해야겠죠. 먹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먹는 관리 잘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치과에서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치과에서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거고. 치료를 한다 그러면 치료에는 무슨 종류가 있냐면, 이렇게 수복치료, 보철치료, 신경치료 이런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말. 이렇게 치료에 이게 달라. 그래서 내가 충치가 안 생겼으면 좋겠으면 하는 것들이 있고, 충치가 이미 생겼을 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달라요. 수복 치료가 뭐냐? 이런 거 입속에 있지. 요즘엔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여기가 이제 이게 치아가 아니잖아. 여기 재료잖아. 이렇게. 아말감이라고 하는 재료인데 요즘 잘 안 써요. 수복이라고 하는 거는 떼우는 거야, 그냥 쉽게. 충치가 있으면 충치를 이렇게 제거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메꿔 놓는 거. 그걸 수복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여기 약간 색깔이 조금 다르죠? 내가 주로 쓰는 이제 GI 글래스 아이오노모라고 하는 재료예요. 이것도 수복 치료 떼었으니까. 그다음 얘는 되게 예쁘다, 그죠? 잘 모르겠죠, 어디 치료한 건지. 약간 달라 보이는 치료. 이게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예요. 그다음은 여기 금이다, 그지? 그럼 뭘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수록 비싸. 비싸다고 좋은 거는 아니야. 비싼데 안 좋은 게 나쁜 거지.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수복 치료예요. 수복 치료는 이렇게 메꾸는 거까지가 수복 치료예요. 그다음은 보철 치료. 보철이라는 거는 뭐냐면, 없는 걸 만드는 게 보철 치료예요. 수복 치료는 있지, 치아가 있었죠. 있는 거 일부분만 메꾸는 게 수복이면은, 보철 치료는 없어. 입속에 치아가 없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멀쩡한 치아가 이렇게 뿌리는 있고, 씌우는 거, 머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뭐 어떻게 만들어야죠? 없는 거 만드는 게 보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류가 그냥 달라. 금으로도 하고 하얀 걸로도 하고, 안에 금속을 한 다음에 도자기로 감싸는 것도 있고, 재료가 좀 달라요. 맨 마지막에 이거는 뭔지 알아요? 이거는 치아
치아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아예 없어지면은 옛날에는 이제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도 없는 거를 이렇게 심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저 임플란트라고 하죠. 그래서 없는 거를 만드는 치료가 보철 치료. 그럼 수복 치료를 한 상태에서 더 안 좋아지면은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치료라는 게 있어요. 무섭지. 근데 신경 치료는 치아 안에 신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충치가 신경까지 들어가면은요, 신경은 핏덩어리예요. 그냥 한 번 충치나 이런 게 감염이 되는 순간, 감염은 이제 세균이 들어갔다는 거거든. 감염이 되는 순간 신경은 바로 죽어요. 신경이 한 번 죽고 손상이 되면 신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치과는 치료가 다 뭐야? 회복시키는 건 없어요. 그 정도에서 그냥 멈춰 놓거나 아니면 이제 없애는 것만 있어요. 치과 치료는. 그래서 치과 치료가 무서운 거야. 그러면 신경 치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감염된 신경 조직을 싹 다 제거를 해. 이게 어렵죠. 안 보여. 얼마나 조그만데 치아가. 그럼 싹 다 제거를 하고 안에다가 신경을 대신할 수 있는 재료를 쫙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치아가 다시 버티도록.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요 보철 치료를 이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치료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치과 가서 가끔 엑스레이 찍으면 이런 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경치료 한 거예요. 요 안에 하얀 게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 있거든. 신경관 안에. 이런 게 신경치료 한 거야. 근데 신경치료는 자기 치아만 못해요. 자, 다시. 자, 충치는 질병이다. 질병이라고 했나? 아니에요. 충치는 결과물이에요. 그 자체가 병이 아닙니다. 충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입속에 있는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그냥 치아에 생겨나 있는 거, 치아에 묻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치아가 손상을 받으면 회복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충치가 결과물이고 병이 아닌데 충치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 멀쩡한 데서 음식물을 막 먹으면 충치균이 분해된 당성분을 먹고 배설물을 산성분을 배설했어. 얘는 산성분이 입속에 있는 치아들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충치가 그냥 거기에 생겨난 거야. 치아에서부터 저절로 생긴 병이 아니라 입속에 있는 환경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그럼 뭐가 반드시 필요하겠어? 반드시 필요한 팩터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 거를 많이 먹고 사탕을 많이 먹고 젤리를 많이 먹었어요. 한 번 먹었다고 충치가 바로 생길까? 그럴 리는 없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내가 단 거를 한 번 먹었다고 해가지고 오늘 바로 충치가 생기거나 하진 않아요. 분명히 시간이라는 요소가 필요해. 내가 이걸 한 달 동안 먹었어. 1년 동안 먹었어. 1년 동안 먹은 사람이 더 생기겠지. 당연히.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충치는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럼 더 조그맣게 보자. 그 하루 종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을 먹었어. 양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양치를 해야 되는데 양치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점심 때 양치를 했어. 그럼 아침을 8시에 먹고 12시에 점심 먹고 양치했다 그러면 8시부터 12시까지 입속은 어떨까? 아침을 먹고 아까 충치 원인에서 음식물을 먹었잖아요. 그럼 입속에 당성분이 분해돼서 당성분이 생긴 그거를 충치균이 먹이로 먹었어요. 얘가 계속 배설을 했지. 산성분이 입에 계속 있죠. 이거를 밥 먹고 나서 바로 그걸 없애는 게 좋겠어? 아니면은 몇 시간 동안 놔두는 게 좋겠어요? 바로 없애야지.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공격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충치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무언가를 먹고 안 먹고도 중요한데 안 좋아진, 무언가를 먹어서 안 좋아진 입속 환경을 계속해서 안 좋은 환경에 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 거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커트해주는 거. 양치질을 자주 하면 제일 좋고 양치질을 내가 사실 못할 환경이야 갑자기. 그럼 입이라도 헹구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 근데 보통 어때? 아침에 하고서 자기 전에 하죠. 하루 종일 어떨까? 지금 여러분들 입속이. 계속 충치 생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입속을 쭉 시간이 지나면서 입속이 안 좋은 환경에 계속 가는 거를 커트하는 게 충치가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방이랑 치료 중에는 당연히 예방이죠. 아까 치료 무섭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럼 당연히 예방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충치균이 활동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충치균이 오랫동안 활동하면 안 돼. 입속 환경을 자주 깨끗하게 만들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칫솔질, 음식관리, 치과검진, 처치 3개 중에 일단 제일 안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쓸데없어, 얘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얘한테 뭘 해줬어. 치과에서 하는 걸 막 다 해줬어. 안 썩었어, 이 친구가. 건강해. 그럼 이제부터 불안해지는 거야. 뭐가 불안할까요? 이 안 오면 어떡해? 내한테 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많을 거 아니야. 안 썩게 하려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 친구한테 안 썩게 다 해줬어. 건강해 지금. 그러면 이 친구가 다시 나한테 와야 내가 또 그걸 해주는데 나한테 안 오면 이 친구는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 그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치과에 와서 무언가를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하면 그거는 되게 걱정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처치로 치과에서 하는 것들로 그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는 아주 추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대신 자주 와서 나는 어땠는지,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를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으로는 뭐가 덜 중요할까? 그 다음은 칫솔질. 자, 뭐라 그랬어? 내가 제일 잘못이 뭐라 그랬어? 먹은 내가 잘못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먹으면 충치 안 생겨요. 근데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원래는 음식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닦는 거고, 그 다음이 치과 가는 거야. 치과는 이제 검진은 오되 치과에서 뭔가를 하는 건 안 중요하다 얘기고.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하라 그랬죠. 식습관. 제일 중요한 음식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식습관. 좋은 버릇 들이기. 잘 먹고 잘 닦자인데 잘 먹는다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많이 먹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 먹으면 안 돼요. 오래 먹으면 어떻게든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입속에 음식물이 들어있는 시간 자체가 길면 먹고 나서 바로 닦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그 시간 동안 썩었는 걸, 이는 손상을 받았는 걸. 잘 먹으란 얘기는 많이 먹으란 얘기가 아니고 입에 물고 있고 오물거리고 하지 말고 밥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1시간 먹지 말고 먹을 거 먹고 바로 닦아라. 이 얘기예요. 잘 먹으란 얘기는. 그다음에 자주 닦아라. 당연하죠. 커트하라 그랬잖아. 자주 닦고. 자주 보여주자는 건 나 같은 사람한테 자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과는 아프기 전에 가야 돼요. 우리가 되게 많은 종류의 병원을 다니잖아요. 내과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가고 뭐 정형외과도 가고 가잖아. 살다 보면은. 다 어떨 때 가 보통? 아플 때 가죠. 치과도 아프면 와야지. 근데 치과만큼은 아플 때 오면 늦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치과 치료는 회복이 없어요. 재생되는 게 없어. 아프기 전에 가야 돼. 그리고 치아 아까 구조 얘기했지만 아픈 걸 느끼는 게 어딜까? 신경에서 느낀다고. 신경 아까 뭐라 그랬어? 한번 감염되는 순간 끝났다 그랬지. 아픈 걸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 치아는 끝났어요. 아프기 전에 와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령대도 다 다르고 수준도 다 다르고 할 거라서 어느 포커스에 맞출까 좀 생각하다가 그냥 되게 간단한 얘기부터 했어요. 치과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 내가 치과에서 무언가를 하는지를 어떤 때는 되게 쉬운 거 아니면 어떨 때는 여기서 좀 언니 오빠들 형아들이 볼만한 내용들로 한번 또 만들어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5분 10분 정도를 항상 조금 남겨놓을 테니까 그날 내용하고 상관없고 오늘 들은 내용을 다음 달에 물어보는 것도 상관없고 생뚱맞는 걸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뭐 진로에 가는 것도 상관없고 다른 메디컬 다른 쪽에 관련된 것도 상관없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를 준비해서 끝나고 5분 10분 정도에 항상 뭐든 물어봐요. 그거를 앞으로 매달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궁금한 거 고체 치약 써도 돼요? 고체 치약. 고체 치약은 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고체 치약을 써도 돼. 대신에 치약의 종류를 뭘 써야지가 아니라 고체 치약을 쓰든 액상 치약을 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젤리 형태의 치약을 쓰든 닦는 걸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으로 칫솔이 가야 하고 물과 침과 그 고체 치약에 잘 섞여 있어요. 근데 고체 치약은 내가 왜 그러냐면 어느 한 군데 뭉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 부위에만 있고 다른 데도 좀 미약하게 갈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는 형태의 치약은 아니에요. 혓바닥도 이빨이 영향이 가요? 혀가 치아 영향을 가냐고 갈 수 있죠.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혀가 잘 움직이는 사람은 좀 안 썩어요. 혀도 아니면 볼도 입술도 치아를 닦아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칫솔질을 언제부터 했을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시절부터 칫솔질이라는 걸 했을까요? 사실은 한 70년 됐다고 해요. 치약이라는 거가 처음 개발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제1차 세계대전 알아요? 그 즈음부터 칫솔질이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해요. 그럼 그전에 어땠을까? 그러니까 칫솔질이라는 건 없었지만 뭔가 이제 했겠지. 근데 그때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충치를 엄청 고생했을까? 고생도 했겠지만 지금보다 덜 했을 거예요. 왜일까? 먹을 게 없어. 뭐 먹을 게 있어야 썩지. 그게 되게 커요. 치약 그 숫자 써져 있는 치약 있잖아요. 그런 치약이 수가 많은 애들이에요? 불소는 우리가 이제 ppm, 파트 퍼 밀리언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일반 치약에는 1000ppm이라는 농도가 들어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과거의 어린이 치약들에는 불소가 없는 거, 저불소 치약이라고 해서 500에서 550ppm 들어간 치약이 있고 일반 불소 치약이라고 1000ppm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1450ppm이 들어간 고불소 치약이라는 것도 나와요. 올라갈수록 치약은 성분이 더 좋아진다고 보면 돼요. 고생들 했어요. 여기서 마칠게요.